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도시공간 구조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매년 출제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는데, 자, 여기는 이제 도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튀넨의 이론을 좀 살릴게요. 자, 튀넨을 따라한 게 이 버제스거든요. 버제스. 그래서 이 튀넨 이론을 거의 이제 받았어요. 자, 버제스가. 그래서 177페이지 보시면요. 자, 제목은 이제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도시 내부 구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이제 튀넨을 따왔다는 거죠. 튀넨이 먼저죠. 그래서 버제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얘기해요. 동심원. 그래서 우리가 1925년에 얘기를 하죠. 그럼 얘는 이제 시카고시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뜰 텐데요. 생태학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생태학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생물체는 아니지만 마치 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 침입 들어가고요. 또 경쟁을 하고 천의의 가정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펜을 들어보시면요. 키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버제스가 사회학자였죠. 1925년 우리가 고립군이라는 이 튀넨의 이론을 따왔어요. 그러면서 이 거주지의 분화 과정을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걸 설명했죠. 자, 그러면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디귿하고 니을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억하고 니은은 그 우리가 밑에 분화되는 것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넘기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합니다. 자, 용어가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지구가 중심 업무 지구예요. 그래서 CBD라고 합니다. 자, 중심 업무 지구는 굉장히 위치가 좋고, 자, 우리가 명동에 가시면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회사도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업무 시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주요 업무 시설이.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튀넨을 따오다 보니까 지대도 높고요.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인구 밀도도 높아집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도 하고 점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공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공장이 옮겨요. 이 지대로. 그래서 2번은 우리가 옮길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도 하고요. 전이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점이라고 나오거든요. 점이는 제가 일단 얘기해 본다면, 자, 이 공장이 튀어나가서 내측지대는 공장이 있어요. 경공업.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잖아요. 외측.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주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슬럼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불량주택이 많이 또 있고요. 환경이 좀 안 좋죠. 그럼 3번 지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돈이 많아지면 주택을 사요. 그럼 저소득에 대한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겠고요. 자, 고소득이 4번 지구에 있다는 것은 점이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고소득은 좀 외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중상층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고소득 주거 지역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통근자 지대라는 것은 자, 안쪽이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요. 출퇴근할 때 통근자들이 우리가 외곽의 위성 도시를 만들면서 외곽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편법으로 가겠습니다. 중심 업무의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전이의 전. 그 다음에 저소득이 맞고요. 중상층은 고소득. 저고 통 이렇게 해보세요. 자, 편법인데요. 중전이라는 분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학교를 배우는데 학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자, 그럼 이걸 갖고 볼게요. 저소득은요, 점이 옆에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자, 제 기출 문제를 제가 프린트에 풀겠는데 이따가 안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에 대한 도시 문제는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을 강조했는데요. 이 저소득층들은 자, 안쪽으로 도심에 왜 가겠어요?
고용기회가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과 가까이 있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럼 갈게요.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 내용의 디귿 리을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디귿 저소층의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려고 하고요. 자, 리을을 제가 문제를 냈는데 동심원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환경이 안 좋아져요.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고요. 또 외곽으로 가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고소득층은 당연히 외곽으로 형성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비판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비판은 교통의 발달을 고려 못 합니다. 왜냐하면 튜넨이라는 학자가 교통을 얘기 안 했어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가져오셔서 제가 학원에서 지금 나가게 되면 교통이 각 방향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비판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형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선형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약간 제가 한 30초를 드릴 테니까 한 20초 정도 8번을 한번 풀어보죠. 스타트. 자, 문제를 보면서 칠판을 같이 봅시다. 자, 동심원에 따르면요, 안쪽이 전이지대가 점이가, 이 점이라는 말은 왜 쓰냐면 여기 공장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혼재된 걸 점이라 그래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동심원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어야죠. 자,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형 이론으로 연결합니다. 자, 호이트는요, 자, 이 모양이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선풍기 할 때. 자, 그러면 부채꼴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채꼴. 얘는 항상 부채꼴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통축이나 교통망이라고 하거든요. 도로예요, 도로. 자, 그러면 고소득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만약에 CBD가 얘도 핵은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핵이. 그러면서 자, 아마 거기에 5번 지대가 고급이죠. 고급 주택이 교통망에 가까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뻗어나가는 게 고급 주택이 여기 이제 교통축이라면 여기 가까이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교통이 좋은 곳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지불 능력과 관련이 되고 소득과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교통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편법으로 갈게요.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게 부채선자예요. 그래서 부채 들고 호잇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호이트는 선형이고 부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갑니다. 개념 1939년에 세 번째 줄 부채꼴 모양 박스. 그 다음에 자, 디귿이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고급 주택은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한다는 게 유력해요. 중급은 그 옆에고 하급은 반대죠. 그다음에 리을 배표. 그럼 선형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의 인근에 입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구입 능력이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뭐 비판은 이제 고소득층을 강조했다는 것만 보시는데 좀 희박하고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해리스 울만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리하고 시몬스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집에 조금 이렇게 다루는 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다루되니까 해리스 울만까지만 좀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버제스와 호이트는 자, 이제 좀 발전을 하죠. 근데 얘네들이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보완해서 이 해리스와 울만도 얘네들이 있었을 때는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도심을 핵이라고 하거든요. 단핵 구조죠. 그런데 1945년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도 만들어집니다. 도심이 여러 개를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하고요.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하고 다핵심 이론을 전개합니다.
다 핵심으로 핵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도시도 생기기 때문에 부도심도 생기더라. 도심도. 그럼 옛날에는 단핵이었어요. 단핵 핵이 하나여서 도심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다핵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소도시였으면 이제는 신도시를 좀 강조하고요. 자, 옛날 도시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 소도시면 이제 대도시를 얘기하고요. 반대니까. 오래된 도시면 이제 신도시를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제가 어디서 나온지를 찍어드리기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편법으로 갑니다. 자, 얘네들은 단핵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만 주장합니다. 버제스하고 호이트. 그래서 단핵으로 외우세요. 근데 헤르스루만은 두 명이 나오니까 다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1945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론들을 보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헤르스루만 체크하고 도심의 중심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게 키포인트죠. 그럼 찍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필기를 하겠는데요. 동정은 유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같이 뭉쳐 있어야 돼요. 그걸 집적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종은 생각해 보세요. 자, 주택과 공장이 다른 업종이잖아요. 서로 충돌이 돼요. 이종은 서로 분산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동종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끼리는 모여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동일 업종, 같은 업종, 또는 우리가 유사 업종이라고 나왔거든요. 유사 활동. 자, 집은 모이는 거예요. 집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종. 아까 이종은 다른 업종입니다. 주택과 공장은 충돌을 하죠. 그래서 이종 업종이라는 것은 다른 업종, 이질적이에요. 그럼 분산해야 되죠. 근데 하나만 좀 더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기출문제가 비양립성이라고 나왔거든요. 양립은 같이 존재하는 건데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비양립성에다도 놓으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사이드예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는 도심은 지대를 많이 지불하고요. 외곽은 좀 낮게 지불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고요. 활동에 대한 특수시설이에요. 특수 위치나 특수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공장은 물 근처, 수송비가 중요하면 공장은 도로 근처에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